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부동산 시장은 안전할지, 또 어떤 부동산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시청자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정치적인 상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요. 대내외적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뭐다? 바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20%, 40%,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30에서 150%까지 때리고, 반면에 또 중국도 맞대응을 해서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급부로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뭐냐?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죠. 서울 아파트, 시중 아파트 올해부터 예년 평균 입주량의 절반, 내년부터는 만 세대가 안 되는 그런 입주 물량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그래서 공급이 급감을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죠? 부동산에 있어서? 분양가를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모든 자재,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 3년 만에 분양가가 거의 2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 분양받기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임대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월세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 그거를 반영해서 전세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장님? 유동성 공급 폭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수출까지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추경을 통해서 유동성, 즉 돈을 시장에 많이 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추경을 10조에서 뭐 2, 30조까지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6월 초에 또 대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당과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약,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인플레이션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얘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만약 집권을 하면 보유세를 대폭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유세가 급등을 하면 집주인이 1차적으로 피해를 얻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집주인만 피해를 얻는 게 아니고요.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죠. 네. 전세든 월세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세금 많이 내니까 월세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나 전세가를 인상을 전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임대료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세입자만 보게 되는 거네. 결론은. 그렇죠. 집주인도 집주인이지만 더 큰 피해는 세입자, 무주택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경기의 불확실성뿐만 아니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 매매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그러면 주거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거비용이라고 하면 전세와 월세, 뭐. 그렇죠? 네. 최근 들어 월세 상승폭은 어떤가요? 주요 지역
원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네. 뭐 월세 가격 상승률은 좀 엄청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아파트 규제로 그렇죠. 인해서 비아파트의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공급량이 워낙 주니까 그쵸. 빌라 자체도 안 짓기 때문에 빌라 월세 가격도 정말 천정을 뚫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 앞으로 지금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강동구 같은 경우도 올림픽 파크 보레온 입주장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그 통념을 깨는 그렇죠. 완전히 그 헬리오시티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세가가 단기적으로 한 30%, 40%까지 빠졌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조정을 안 받는다. 맞습니다. 그만큼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맞습니다. 전세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주거 비용이 커짐에 따라 세입자분들의 부담이 커지고요. 특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받아서 월세 내다 보면 모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돈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은 커지고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MZ세대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좀 이런 대책들을 좀 같이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정비 사업 지정돼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단기간 안에 3, 4년 안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정해진 미래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더 심화된다? 약화된다?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간 안에 아파트 공급 못하는 것처럼 단기간 안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반면에 자산 가치, 금이나 자산이나 부동산, 특히 서울 핵심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고 거기에 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뭐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주거 자체가 부담이 되는 뭐 생활비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대표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얘기고요.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가고요. 아예 시세가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고 회복을 못하는 지역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 이제 의미가 없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주거 인플레이션도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다주택자 규제 강화도 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똘똘한 채. 그렇죠. 전 정부죠.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했지만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를 대폭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똘똘한 채 현상으로 해서 서울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의 선호 현상이 더욱 심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쏠림 현상, 아파트 값이 비싸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더더욱더 가격 상승폭이 심해졌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최상급지의 거래량이 많았나요? 거의 뭐 많지는 않았죠. 많지는 굉장히 적었어요. 않았죠. 네.
최상급지 같은 거래량은 많지 않았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매매가는 어떻게 됐죠? 폭등했죠. 그렇죠. 폭등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재화시장에서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매매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패턴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매매가는 급등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거래되는 매매가가 신고가로 되면서 바로 상승을 해서 호가가 거래되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갭상승.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급 불경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최상급지나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없기 때문에 부른 게 값이 됐고 불러서 호가가 나와서 거래가 되면 매도인분들은 급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옆집이 뭐 30억에 팔렸네 나는 35억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갭 상승을 했다. 그만큼 수급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수급 불균형 현상을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공급이 없으니까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월세가 급등했잖아요. 네. 원룸뿐만 아니고 뭐 아파트,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뭐 벌써 급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평균 수익률이 5%가 넘어갈 정도로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가 급등을 하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 전세가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월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고 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집이 없는 젊은 분들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선택했던 분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돈 벌어서 월세 내기 바쁘고 그렇죠. 또 돈 벌어서 올라간 전세값 내기 바쁘고 또 상대적으로 집이 없으니까 또 집 올라간 거에 대한 혜택은 못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당연히 커지고 있다. 네. 앞으로는 중요한 건 과연 말씀드린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낼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규제뿐만 아니고 이제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그렇죠. 공급하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 공약이라고 볼 수 스탠스네. 있겠는데요. 보유세 인상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임대가에 전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예를 들면 보유세를 1년에 1,0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3,000만 원, 4,000만 원 내야 되네. 그러면 그 올라가는 비용을 만큼을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전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세입자. 세입자한테.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면 전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서민들,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심해지죠. 전월세 값은 올라가죠. 향후 임대료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계 주요 선진국에 대비해서 월세 비율 자체가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월세 그만큼 월세가 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핵심적인 도시에 비해서 그러면 앞으로 월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방이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없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월세 비중뿐만 아니고 월세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대료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서울에서 최상급지 아파트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더욱 크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다? 무주택자죠. 맞습니다. 네. 집 없는 네. 서민들,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얻는 거고요. 그런 무주택자를 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상급지를 무리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서울 최상급지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고요. 대선과 정책에 따라서
또 올 하반기에는 금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매를 활용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내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또는 상급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이든 여유가 없으신 무주택자 분들이든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뭐다? 서울에 앞으로 최상급지의 미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재건축은 정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무주택으로 해서 좀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신규를 매수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미래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을 대출을 받지 마시고요. 현금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말씀해주신 뭐 안전사선인 금이나 국채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사선 또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서울 최상급지 신축 뭐 중소형 아파트는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겠죠. 네. 그만큼 안전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고 거기 플러스 또 자산 가치, 매매가 또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투자보다 국장이나 미장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비트코인 희소 가치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반 투자자로서 주식 전문가가 아닌 뭐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닌 내가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눌릴 수 있는 방법,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봤을 때는 서울 핵심지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투자는 현재를 보고 해야 될까요? 미래를 보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네. 투자는 실거주는 현재를 보고 해야겠지만 그렇죠. 투자니까 말 그대로.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의 투자는 뭐다? 신축이죠. 맞죠. 네. 현재 살기 좋고 그렇죠. 현재 잘 가치 돼 있고. 거래도 잘 되고 황금성도 있고 또 시세도 잘 방어를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신축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신축이 신축일까요? 아니죠. 이제 신축도 뭐 준신축, 구축으로 변해서. 맞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의 투자는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앞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재개발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프리미엄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향후에 재개발 후에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더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왜냐? 재개발은 생각한 보다 빨리 되나요? 늦게 되나요? 시간이 조금 오랜 기간 걸리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되기보다는 거의 그렇죠. 늦죠. 네, 맞습니다. 늦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연연해 마시고요. 속도가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정말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내가 5년 후에 입주할 거야라고 사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5년이 아니고 6, 7년 좀 플러스를 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속도도 속도지만 내가 투자한 정비사업이 완료됐을 때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될지를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실거주는 어떻게 될까요? 뭐 살기 좋은 뭐 신축 아파트를 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능력이 되면 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신축 아파트 사시면 되죠. 네네. 하지만 실거주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런 신축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실거주는 내가 살아야 될 곳, 살 수밖에 없는 뭐 신축이 됐든 준신축이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하셔라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가치가 그냥 올라갈 곳이 아니고요.
급등할 지역. 그렇죠. 네. 그런 지역과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실거주는 내가 해야 될 곳, 할 수밖에 없는 곳에 하시고 투자를 분리하셔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정말 시세가, 가치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입지와 조건들을 갖춘 지역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죠. 그거는 바로 입지도 좋아야겠지만 개발 이슈가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싼 곳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1억, 2억밖에 없는데 싼 곳을 보면 핵심지가 아닌 외곽을 해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곽에 있는 어줍지 않은 싼 아파트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가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싼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비싸질 곳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그 지역은 뭐다?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고요. 입지. 지금 입지가 좋은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곳. 그래서 지금은 도심권이나 약간 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전철이 뚫린다거나 GTX가 뚫리면 입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지도 보셔야 되고요. 개발. 두 가지가 있죠.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뭐 공원이 생긴 것 같거나 아니면 업무타운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개발 아니면 자체적인 정비사업. 그렇죠. 재건축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최대의 희소 가치는 한강뷰 변이나 한강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죠. 그렇죠. 이런 지역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좋아지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한강뷰까지 나온다? 그럼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 커지기 때문에 지금 싼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비싸질 곳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정책을 저희와 함께 모니터링 잘 하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이번 기회에 뭐 매도하실 부동산은 매도하시고 신규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실 지역과 종목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고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앞으로 전월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역에 따라 또 폭등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월세 살지 마시고요. 자가 보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 없다고 싼 곳에 투자해라 마라? 안 된다. 네. 돈이 없으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싼 곳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소중한 돈으로 미래에 어디에 투자해라? 비싸질 곳에 투자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셔서 미래에 가장 비싸질 곳,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까요? 단기간 안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공급은 뭐다? 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요. 재건축은 또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또 2주택, 3주택에 들어가시니까 어렵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규제 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활용하시면 무주택, 또 청약 가능, 임대사업자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비사업 중에서 최고의 투자 종목은 뭘까요? 재개발일까요? 맞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높고요. 소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올해 2억 투자했는데 내년에 후년에 2, 30억 아파트가 될까요? 그건 욕심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에이. 그러면 올해 2억을 투자해 놓으시고 앞으로 5, 6년, 6, 7년 후에 내가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과 10년 정도 보시고 정말 30억대 아파트를 받아 가신다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 대비해서 5배, 6배, 500%, 600%
700%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입니다. 서울 핵심적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해체할 수 있는 방법. 그 얘기는 선점 투자.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양극화는 어떻게 될까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지와 종목, 서울, 핵심지 재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최상급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초양극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인플레이션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자산에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희소가치, 즉 서울의 최상급지 신축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좋다라고 해서 모든 돈 뭐 해가지고 몰빵하시면 안 되겠죠. 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재개발이 재건축이 뭐 3년 4년 안에 될 줄 알았는데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끌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최대한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시고 소액 투자 하시는 게 이런 혼란기 또 인플레이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회사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또 투자 상담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서울에서도 최상급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 같이 임장을 활동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무엇을 사느냐 보다 어디를 사야 살아남을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투자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발건입니다. 감사합니다.